2월 22일 투자 뉴스입니다.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와 관련 적대적 M&A가 아니며 SM 가수들의 북미 진출을 도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LG화학이 일본 배터리 동박 제조업체인 니폰 덴카이 인수를 추진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LG화학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의료기기 전문업체 메드트로닉이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전문기업 이오플로우 인수를 추진합니다. SK온이 미국 포드와 설립한 전기차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 블루오벌 SK에 약 2조 원을 추가 출자합니다.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은 다음 주주행동 대상으로 SBS를 지목했다는 보도에 대해 SBS의 이번 정기주주 총회와 관련 공개 주주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데브시스터즈가 쿠키런과는 아예 다른 지식재산권을 만들고자 새 게임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장선 뉴스 보고 전략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건희 부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밤사이 연준의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섹터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첫 번째 기사, 엔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변곡점을 맞는 SM 경영권 분쟁, 어제 장 마감 이후 하이브는 컨퍼런스 콜을 가졌죠. 이 자리에서 하이브, 우리 SM 기업 가치를 높일 수만 있다면 카카오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라고 밝혔어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사실 어제 이 내용을 보고 또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참 재밌습니다. 이제 보통 M&A가 벌어지게 되면은 뭐 적대적 M&A든 어쨌든지 간에 벌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재밌는 어떤 난타전이 보통 벌어지게 되는데요. 어제 이 소식 보고 좀 서는 소식이 좀 웃었습니다. SM을 두고 양측에서 현재 지금 싸우고 있었죠. 이제 카카오와 하이브가 제휴 가능성 얘기도 나왔다라는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하이브 측이 이제 카카오와의 어떤 제휴도 우리는 좀 현재 고려 중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하필이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전에 가장 중요한 날이죠.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신문일인데 어제 이걸 하루 앞두고 어제 얘기한 게 무슨 의미일까? 뭐 우연일치일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박지원 하이브 CEO 같은 경우는 어제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SM 지분 인수를 자기들은 적대적 M&A라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카카오가 경영권에 많이 관심이 없다라는 전제 하에 해당 사업적 제휴 내용이 SM에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우리는 이제 너희들과 같이 한번 일해볼 생각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수 거부 뜻을 밝혀온 SM 경영진을 두고 굳이 우리는 SM 경영진과 적대할 의도가 없다라고 강조를 좀 했고요. 이제 사내에서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하이브 내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어쨌든 이제 어차피 레이블이 많습니다. 하이브 레이블이 많기 때문에 SM도 자체 컨텐츠와 색깔을 바꿀 생각이 사실 전혀 없다. 그리고 이수만 대표는 뭐 프리미엄 전혀 안 가져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직원들 좀 독려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일단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실적도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 매출이 1조 7,780억 원이 나왔고요. YOY로 42%가 증가했는데 역대 최고입니다. 사실 와, 이게 참 몇 년 전에 비교했을 때 진짜 우리나라 엔터 기업이 매출을 1조를 거의 2조를 찍는다는 게 거의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었는데 드디어 이제 이런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영업이익도 2,377억 원으로 YOY 25%가 증가했습니다. 보니까 멀티 레이블 전략이 통했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돈으로 인수하고 있죠. 해외에 있는 레이블이든 국내에 있는 레이블이든 계속 인수를 하면서 각각의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방탄소년단 효과로 이제 해외 진출 이제 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공개 매수가가 12만 원이죠. 하이브가 12만 원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높은 가격이 제시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하이브가 우리는 이제 적대적 M&A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시장은 이걸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에 이미 들어갔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관련주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이슈 하나 보시고 오늘도 특히나 이제 신문 기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하셔가지고 투자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M의 최대 주주가 된 하이브, SM의 가치를 높일 수만 있다면 카카오와의 파트너십 우리는 반대 안 한다라고 말한 하이브. 이렇게 SM의 경영권 분쟁이 가열되는 상황 속에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신문기일 오늘입니다. 10시 30분에 진행되니까요. 쟁점은 이수만 프로듀서를 경영진으로 인정하냐 안 하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오늘 법원의 판결 이에 따라 좀 주가 변동성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 소재 뉴스로 넘어가 보죠. 지금 2차 전지 소재단 안에서 굉장히 키 맞추기, 순환매 장세가 한창인데 동박 관련주들의 최근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밤사이 나온 관련 뉴스 한번 챙겨볼게요. 일단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였는데요. LG화학,
일본 동박 제조업체 니폰 텐카이 인수를 추진한다고요. 네, 그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사실 어저께 저희가 이제 SK 넥실리스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동박 쪽 시장 이슈를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사실 비슷한 이슈가 나왔는데요. 우선은 어제 원래 나온 얘기로 봤을 때 이제 어떤 언론의 단독 보도가 나왔을 때는 LG화학이 시장 점유율 5% 정도 가지고 있는 일본의 배터리 동박 제조업체죠. 일본 덴카이를 인수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소식 듣고 나서 덴카이가 일단 랭킹이 많이 떨어지는 걸 알고 있고 시장 점유율이 10%가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일단 어떤 게 있을까라고 좀 알아봤는데요. 일단 제가 뭔가 딱 들은 소식은 안 보였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이게 사실 모델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은 원래 얘기로는 LG화학이 이제 일본 회계연도가 보통 이제 3월 달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12월 말 결산법인이 많은데 일본 3월이 많고요. 이에 따라서 3월에 결산법인이 보통 이제 회계연도가 마무리가 되는데 일본 덴카이의 최대 주주인 텍스테크놀로지부터 지분을 인수해서 경영권을 확보할 계획이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이제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죠. 이에 따라서 최대한 이제 LG화학이 뭐 빨리 인수를 마무리 짓기를 바란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리 인수를 빨리 마무리 짓기 원한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동박은 사실 뭐 전기차 배터리에 음극재를 감싸는 얇은 구리막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구리막을 어떻게 얇고 넓게 펴는지가 정말 중요한 어떤 기술력이어서 이게 엔트리 배리어가 좀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두께 자체도 머리카락 두께 15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술과 설비 장벽이 굉장히 높고요. 전기차 한 대에 참고로 40kg 정도의 동박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고로 현재 글로벌 1위 같은 경우는 어제 설명드린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SK 넥실리스로 22%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4위가 우리나라 일진 머티리얼스로 13%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 덴카이가 5%입니다. 일단 사실 무근이라고 제가 기사로 확인했을 때는 기사가 하나 나와 있던데 관련자의 말에 따르면 그 관련자가 사실 나올 때마다 저는 어떤 관련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관련자에 따르면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오늘 추가 기사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LG화학 입장에서는 동학기업 하나 인수하는 거 한번 충분히 좀 고려해 볼 만한 어떤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뭐 지금 확인된 바는 없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에 따라서 주가가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소식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소식만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 확인하시고 투자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관련된 소식이 나오자 관련자, 그 아무도 모르는 관련자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에는 LG화학. 하지만 기사 내용대로 지금 LG가 동박 사업을 진행한다면 세 개 회사잖아요. 한국 동방시장 4개 회사로 재편이 되는 건데 LG가 뛰어들면 그럼 관련 종목들 뭐 SK 넥실리스라든지 LG 엔솔향 동박을 지원해 왔었는데 LG화학은 좀 변동성을 보일까요? 일단 뭐 LG화학은 이 뉴스가 사실무근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닥 이 뉴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전일 매크로 이슈에 따른 뭐 일부적인 하락 이런 건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이거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일은 좀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사에 이제 이 뭐 사실무근인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진실로 밝혀질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좀 함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제 발표됐던 어제 많이 얘기가 됐었죠. SK 넥실리스에서 노스볼트에 이제 1.4조, 1조 4천억 정도의 수주를 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면서 동박 쪽의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데 2차 전지 소재 중에 지금 동박단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회복의 신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LG화학도 동박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동박 시장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SKC라든지 일진머티리얼즈에 대한 이제 주목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 한 대당 동박이 들어가는 양을 따지면 거의 한 40kg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은 시장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박은 기술력이 좀 많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결국엔 이게 머리카락 두께 뭐 15분의 1, 어떤 데는 뭐 30분의 1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0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얇게 넓게 펴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화된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좀 한정되어 있다라는 부분.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대부분 다른 2차 전지 소재에 비해서는 랭킹에서 좀 많이 밀려 있지만 여전히 SKC가 이제 점유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일진머티리얼즈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까지 합치면 거의 한 35% 가까이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동박 산업이 부활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좀 수혜를 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 LG화학이 다른 업체를 인수해서 뛰어들면 이 회사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사업을 뛰어든다는 얘기는
결국엔 이 시장이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부분을 또 반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오히려 예전에 이제 그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삼성 SDI가 포스코 케미칼과 계약을 했을 때 에코프로 BM 주가가 일시적으로 빠졌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다 해소되면서 더 오히려 신고가를 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결국엔 동박에도 결국에는 Q의 증가에 따른 수요의 증가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동박 쪽에 있었던 안 좋은 악재들, 이제 뭐 유럽의 전기요금 상승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비용의 증가, 물류 비용의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되는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향후에는 성장성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동박에서 이제 좋은 뉴스든 뭐 사실 무근이든 간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그만큼 관계자들이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부분. 그러면 향후에 SKC와 일진머티리얼즈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안 갖고 계신 분들도 한번은 좀 주목해 봐야 된다. 동박 관련주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뉴스 하나로 뭐 LG화학의 변동성을 염두에 둔다기보다는 동박 시장의 좀 중요성, 시장의 확장성에 주목해 보면서 SKC 일진 머티리얼즈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 관련 뉴스 하나 더 챙겨보도록 할게요. 이 SK온의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이 포드 화재로 멈춰선 지 15일 만에 정상 가동 이제 시작했네요. 네, 그렇죠. 자, 여러분 일단 한번 큰 그림 공부를 해보시죠. 우리나라 SK그룹이 있고요.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SK는 미국의 SK 배터리 아메리카, SKBA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드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SK하고 포드가 어디서 만났냐면요. 블루 오벌 SK, 블루 오벌 SK는 뭐냐? 미국의 포드사하고 우리나라 SK온이 합작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자본금 얼마입니까? 10조 2천억입니다. 뭐 포드는 얼마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SK에서 첫 1차에 작년에 9천억 넣고요. 이번에 또 2조 1천억 넣었습니다. 3조 원 넣었죠? 전부 5조 1천억 넣기로 한 회사에 SK는 3조 원 넣고요. 포드도 그만큼 넣겠죠. 자, 최근에 SK가 조금 문제가 있었죠. 뭐 어디가 있었죠? 터키에서, 튀르키예에서 포드하고 합작 이게 무산이 되는 바람에 야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문제 있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 아마도 이런 자금 운영상에서 문제가 있었고요. 이번에 F150 여기서 뭐 배터리 화재가 났다는 거는 시스템이라든가 연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아마 인적 실수라고 즉 사람이 뭔가 조작을 잘못했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입니다. 2023년도에서 2025년도 즉 지금으로부터 3년 동안에 전기차 배터리는요 성장 산업입니다. 물론 굴곡은 있겠죠. 오르내림이 있겠지만 앞으로 3년 동안 전기차 배터리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10%는 편입을 하셔야 된다. LG엔솔도 좋고 삼성 SDI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SK이노베이션이 정의도 있고 전기차 배터리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긍정적인 진단 내려주신 남인호 소장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관련해서 그럼 이 뉴스에 SK이노베이션 등 SK 밸류체인 기업의 주가는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2월 5일 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제 문제는 그 관련된 SK이노베이션도 좀 바닥에서 탈출하려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가 그 전까지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이 이제 수율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흑자 전환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 갑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찬물을 끼얹는 뉴스가 한번 나온 거죠. 근데 이제 F150 관련된 화재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포드 측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SK온에서도 조사를 했을 텐데 여기 뭐 배터리에서 나온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음 주 말까지 조사가 이제 더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기사가 나온 이유는 SK온 미국 공장에서 이제 다시 재가동을 시작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럼 보름 만에 재가동을 시작을 했는데 재가동을 시작했다는 부분은 배터리의 문제보다는 다른 쪽에서의 문제, SK온의 문제가 아니라 뭐 포드 쪽에서의 문제가 더 컸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조를 보면 SK온이 만들어서 미국 공장에서 만든 그 조지아 공장에서 만든 물량들을 보면 패키징은 또 포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에 있는 모듈을 만드는 거는 SK온이 하고 마지막에 이제 포장을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포드 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쪽 어디 쪽에서 실수가 있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포드 쪽에서 문제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면 이 뉴스 때문에 SK이노베이션 주가도 하락을 했고요. 일시적으로.
그다음에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오랜만에 반등을 보이다가 또 주저앉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어제는 물론 이제 다시 조금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동박기업인 SKC도 마찬가지로 조금 타격을 입었다가 어제 뉴스로 다시 한번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SK 이노베이션 밸류체인 내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다시 한번 좀 오늘 무슨 시장이 안 좋아서 조금 빠져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추세적으로는 좀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문제는 단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슈로 좀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주요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실적 호조세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전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LG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LG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전에 이제 LG 화학일 때 화재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 부분을 결국엔 다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나고 나서 결국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지금 세계에서 1위를 다투는 기업으로 컸던 것처럼 SK온도 그 과정을 좀 빠르고 좀 짧게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뉴스에 너무 민감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터리 관련해서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계속해서 오늘 이 시간에 나오고 있는데요. SK그룹주들, SK밸류체인 쪽도 한번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했던 종목이죠. 이오플로우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미국 의료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메드트로닉이 패치형 인슐린 펌프 기업 이오플로우 인수를 추진한다는데 이거 확정된 겁니까?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현재 인슐린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업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싶은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주사기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보통 이제 배에다 주사하시는 게 맞는데 이 패치형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에 딱 차고 다니면서 이제 복부에다가 이제 그 패치를 꽂아 놓으면은 적절한 이제 타이밍이 됐을 때 알아서 이제 인슐린이 들어가는 방식이어서 굉장히 좀 편리한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가격이 높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기준으로 200만 원인데 국외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 한 700만 원이 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싸고 그만큼 이제 충분히 가치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을 가져갈 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의료기기 업체죠. 메드트로닉이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전문 기업 이오플로우를 인수하겠다라고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매각 주관사가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결정이 됐고요. 현재는 실사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이제 후문이 나오고 있는데 실사 단계에 들어갔다는 건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이제 3분의 1 정도를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슐린 펌프 시장에서 이제 인슐렛이라는 기업과 이제 경쟁 중인데요. 한 15년 정도 늦었습니다. 이제 후발주자인데 오히려 기술력만큼은 뒤지지 않고 가격 경쟁력도 충분히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일 이게 인수가 확정이 되게 되면 대주주가 이제 확정이 되겠죠. 최대주가 확정이 되면은 아무래도 자금력을 많이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금과 어떤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서 기업이 확장되는 건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한번 이건 인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건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투자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인수 단계 한 3분의 1 정도에 지금 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시총 148조 원 기업에 인수되는 이오플로우 향후 주가 전망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피인수 기업, M&A에서 피인수 기업은 항상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오플로우에 대해서 최근 주가 흐름이 조금 좀 수상하다라는 이제 것들을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도 포착을 했었는데, 네. 예, 이게 이제 저희 사무실에 이화진 과장이 탐방을 갔던 기업이기 때문에 자주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뉴스가 나와서 그 전에 이제 또 전환사채 발행 뉴스도 나왔고요. 뭐가 좀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보면 이오플로우에서 이제 패치형 인슐린 펌프를 만들고 있는 이오플로우가 메드트로닉에서 인수했다. 그럼 메드트로닉이라는 회사는 도대체 무슨 회사냐 잘 모르시겠죠. 국내 기업, 국내 투자자분들은. 근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 시총이 지금 현재 148조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회사죠. 근데 결국에 이제 이 회사가 4가지 사업 부문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주요 사업 부분 중에 하나가 당뇨병 관련된 이런 것들을 인슐린 관련된 것들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서 이오플로우를 선택했다라는 부분은 이오플로우의 기술력을 인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인슐렛이라는 거대 기업이 있지만 이거에 또 대항할 수 있는 메드트로닉이 붙어주면 사실은 이오플로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가총액이 이오플로우가 한 7천억이고요. 그 아까 15년 전에 먼저 개발한 인슐렛이라는 회사는 20조 원 정도 합니다. 시총이.
그러면 이거 봤을 때 뭐 물론 이제 이오플로우가 7천억에서 20조까지 가겠냐라는 부분은 뭐 당연히 못 가겠지만 그 일정 부분의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이오플로우가 아직까지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이 적자 상태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력은 갖고 있지만 자금난에 여전히 좀 힘든 상황이다라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자금이 풍부한 글로벌 기업이 인수하게 된다라고 하면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는, 그다음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할 게 더 용이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기 때문에 오늘 이오플로의 주가는 뭐 시장이 안 좋더라도 좀 뭐 강하게 반응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오플로우 오늘 좀 주가 급등 나왔으면 좋겠네요. 최근 수급이 견조한 종목도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기관의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 소식 한번 확인해 보죠. 올해 1분기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다 라는 소식 속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투자 전망 어떻습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우리 과거 한 20여 년 전만 해도요, 사실 디스플레이 하면 굉장히 정말 각광과 없는 그런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들어와가지고 중국이 엄청나게 물량 공세를 하고 또 가격까지 다운시켰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시장은 말 그대로 이제는 야, 이거 사양 산업 아닌가? 이렇게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산업 사이클이 10년에 한 번씩 돌았죠. 그러다가 산업 사이클이 좁혀졌죠. 5년에 한 번씩. 최근에 어떻습니까? 드디어 디스플레이 사이클이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턴 어라운드를 한다는 겁니다. 방금 이생급 말씀대로 LG 디스플레이가 금년 초에 12,500원이었습니다. 어제 종가 16,300원, 자그마치 30%가 올랐습니다. 이게 뭘까요? 말 그대로 턴 어라운드입니다. 시세가 10% 이상 올랐다는 뜻은 그만큼 추세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바로 디스플레이의 확장 매출입니다. 가장 큰 것은 우리는 과거 디스플레이 하면은 중국의 저가 공시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O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요. 이건 뭐냐면 고성능 디스플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셀폰에 들어간다거나 혹은 최근에 가장 부각되는 게 뭐죠?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차 아닙니까?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합작하는 여기에는 그냥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안 돼요. 아주 정말 저만 와도 정확히 보이는 뚜렷한 선명한 그런 OLED 디스플레이가 필요한데 바로 그 부분에서 LG 디스플레이가 각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분간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올라가 조금은 부담은 됩니다. 30% 올랐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기간 조정을 거치면 또다시 상승 추세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건희 부장님도 이 의견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LG 디스플레이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결국엔 이제 오랜만에 올라와서 좀 기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지금 반영 중이다. 워낙 4분기 때 실적이 또 안 좋았고, 근데 앞으로 이제 그러면 좋아질 일이 뭔가라고 이제 체크를 하게 되겠죠. 그럼 결국엔 중소형 OLED라든지 대형 OLED 관련돼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지금 기대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또 이제 아이패드 시리즈에 OLED가 적용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맥이라든지 맥북에도 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디스플레이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그런 뭐 인식은 있는데 사실은 근데 저는 뭐 LG 디스플레이 상승은 결국엔 차량용 디스플레이에서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이쪽 사업에 굉장히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G그룹 전체가 어떻게 보면 자동차 전장에 굉장히 진심인 상황이고 지금 22년 기준으로 자동차 패널 수주 잔액이 전년 대비 한 60% 증가한 1조 6천억까지 좀 올라와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2025년까지는 약 3조 5천억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LG 디스플레이 뭐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조정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매수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련해서 보실 또 중소형 종목 중에 토비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토비스라는 종목도 LG 디스플레이와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지금 차량용 전장 사업에 지금 뛰어들어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올라가면 토비스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토비스는 기존에 알려진 바로는 카지노에 이제 주력 사업은 카지노에 들어가는 기다란 모니터 있죠. 그걸 주로 이제 생산했던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제 전장용으로 지금 준비를 해서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시황 내용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들어 1월에 강했던 형님 코스피는 박스권에서 주춤하지만
코스닥은 아주 강하죠. 7% 넘게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이 모습 좀 지속될까요? 네, 일단 뭐 패드가 안 무섭다는데 누군가 저에게 패드 무섭냐 안 무섭냐 물어보면 전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억수로 무섭다. 네, 패드가 안 무서우면 안 됩니다. 자, 문제는 최근 들어서 우리 원달러 환율에 문제가 있었죠. 1월 중순 이후로 1,210원까지 내려갔던 우리 원화 강세가 지금 어떻습니까? 장중에 1,300원까지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아이쿠야 하고 한국 주식 사다가 산 걸 멈췄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은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들이 좌우합니다만 코스닥 시장은 누가 주인입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주인입니다. 즉 외국인들이 사주지 않아도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매수한다면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좋아지고요. 특히 최근 들어 어떻죠?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또 요런 관련된 또 그 챗 GPT라든가 요런 관련된 부품, 장비, 소재가 코스닥에 많이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스피 시장이 계속 못 가는데 코스닥만 올라간다. 이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형님이 먼저 가 있으니까 동생이 따라갔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